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사업 이야기 말고 잡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애가 옆에서 TV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베이비 샥이 들릴 수가 있어요. 우선 잡티 이야기 하기 전에 약간 세 가지 포인트를 주자면, 잡티 관리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저희가 막 동물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1번. 그 다음에 크림으로 잡티를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어요. 2번. 크림은 흐리게 만들어주긴 하는데 잡티를 들어주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임상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손님이 반 이상은 백인 언니들이고 이제 인도 언니들, 흑인 언니들, 그리고 동양인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동양인을 이제 피부 컬러에 따라서 레이블을 내요. 뭐 피치 패트릭 뭐 3, 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 정도 아무리 밝은 동양인이라고 해도 거의 피치 패트릭 4 정도로 레이블이 되세요. 근데 피치 패트릭 4에서 4, 5, 6 이렇게 넘어가면 대부분 약간 피부가 보호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피부가 열을 딱 받았을 때 피부가 내 피부가 지금 열을 받고 있어. 얘를 보호해야겠어라고 했을 때 멜라노사이트라는 애들이 멜라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색소를 만들어요. 저희 피부는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를 만드는 피부예요. 그래서 약간 레이저 시술이나 태양이나 이런 열감이 있는 시술이나 어떤 환경에 익스포즈 됐을 때 저희 피부는 백인 언니들 피부보다 색소를 더 많이 뽑아내는 피부예요. 그 말은 또 다시 말해서 레이저 시술을 할 때 너무 열을 세게 확 받으면 PIH라고 해서 후에 열감을 동반한 색소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술을 하실 때 전후 관리가 백인 언니들보다 더 중요하긴 해요. 그게 아마 2번에서 3번 정도 되려나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말이 지금 되게 빠르잖아요. 애가 언제 올지 몰라서. 그래도 좀 천천히 얘기를 해드리면 평생 관리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선블락이에요. 선블락을 찾으실 때 UVA, UVB, 블루라이트, 특히 동양인 기준 블루라이트도 같이 보호해주시는 선블락을 찾는 게 좋아요. 이 선스크린은 주로 미국 기준 징크 억사이드나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가 어느 정도 함량이 있으면 UVA, UVB는 프로텍션이 되고요. 아이언 억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면 블루라이트에 대한 보호까지 커버가 돼요. 좀 더 선블락은 예전에 한번 되게 깊게 팠었어요. 다른 브이로그에서. 그래서 그거는 밑에 링크를 첨부해 놓을게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관리에서 선크림이 제일 쉬운 관리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내가 나 엑스트라 스텝을 가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제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모자 같은 거를 쓰시면 되는데 모자도 선크림이 SPF로 그레이딩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모자도 UPF라고 그레이딩 시스템이 있어요. 그 그레이딩 시스템이 진짜 third party, fourth party에서 증명된 그런 브랜드를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선크림은 제가 쓰는 거는 엘트엠디의 리스토어랑 엘레멘트를 반반 섞어 쓰고요. 반반 섞어 쓰는 이유는 색깔이 있어야 블루라이트에 대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반 섞어 써요. 그리고 모자는 블루스톤 쉴드의 모자 이렇게 선캡 저 인스타그램에서 보셨으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선캡을 많이 써요. 이게 우선 여러 파티에 의해서 검증이 많이 됐고 가격대는 조금 있어요. 한 아마존 가서 비슷한 거 사시면 20불, 30불이면 사시는데 요거는 좀 싸게 사셔도 한 50불 정도 되는 모자이긴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사용하기 되게 편하고 운전할 때도 쉽게 잘 쓸 수 있어서 저는 그 브랜드를 사고 있고 좀 팔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약간 크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크림은 잡티 관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양인은 멜라노사이시 잠깐만요. 애가 불러서 잠깐 갔다 왔어요. 빨리 말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라노사이트라는 애가 멜라닌을 만들잖아요. 근데 걔네가 멜라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이로시네이드라는 엔자임이 필요해요. 이 엔자임을 막아주는 크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환자님들에게 처방을 했을 때 효과가 좀 좋았던 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이드로퀴논, 그 다음에 에zel리릭 애시드, 그리고 트레티노인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세 가지를 다 쓰셔야 될 필요는 없고 피부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돼요.
하이드로코이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골드 스탠다드예요. 내가 피부에 잡티가 많고 특히 기미, 레이저를 하기에 조금 어려운 기미들 그런 거는 꼭 눌러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하이드로코이논이 되게 중요해요. 하이드로코이논은 미국 기준 2%는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처방전이 없이. 하지만 약간 연구된 바에 따르면 4% 정도는 4% 이상을 쓰셔야 효과가 있다고 하긴 해요. 그런데도 저는 4%만 처방을 하긴 하는데 동양인이나 흑인 언니들, 저 같은 경우 흑인 언니들도 치료를 많이 하는 편인데 멜라노사이트이 많은 분들은 퍼센트가 너무 올라갈 경우에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4%로 주로 처방을 하고 대부분 한 번에 쓸 때도 약간 펄스 도싱이라고 해서 몸을 좀 속여주는 도싱 방법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개월 정도 하이드로코이논을 쓰시고 1개월 정도 쉬시고 2개월 정도 쓰시고 1개월 정도 쉬시고 이걸 약간 사이클을 반복해서 처방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만약에 내가 처방 전까지는 조금 무섭고 그냥 한번 이게 어떤 건지 써보고 싶다 그러면 하이드로코이논 2% 시중에서 가능하시고 난 그것도 무섭다 그러면 알바 알뷰틴이라고 해서 하이드로코이논 전 단계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쓰시면 돼요. 알바 알뷰틴은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세요.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니까 요 밑에 디스크립션에다가 말해 놓은 인그리디언트는 한번 기재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하이드로코이논은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편이고 하이드로코이논은 아침에 쓰셨다고 하면 저녁에는 하이드로코이논을 계속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난 좀 딴 걸 쓰고 싶다 하면 트레티노인 처방전을 같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트레티노인은 레티놀, 트레티노인이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에서 제일 액티브한 상태를 트레티노인이라고 하죠. 트레티노인은 사실 모공이나 여드름 피부에도 좋긴 하지만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효소를 막아주는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기미 관리나 약간 미백 관리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트레티노인을 저녁에 쓰는 거를 종종 추천드리는데 트레티노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상당히 접근하기 까다로운 애긴 해요. 우선 매일매일 트레티노인을 바르면 얼굴이 벗겨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저 같은 상태에도 저도 트레티노인을 쓴 지 거의 5년 넘어가는데 아직도 일주일에 2번, 많게는 3번 정도밖에 쓰지 않고 만약에 내가 트레티노인을 썼는데 난 너무 건조한 것 같아 하면 로션 위에다가 트레티노인을 발라주시면 돼요. 광도도 0.025, 0.05, 0.2 3단계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올려가시는 게 좋고 제일 낮은 트레티노인을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4개월 아니다 잘못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4주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일주일에 2번씩 한 달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올려가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제일 낮은 트레티노인에서 일주일 매일 썼는데도 피부가 벗겨지지도 않고 말짱하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근데 트레티노인은 강도보다는 얼마나 컨시스턴트하게 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0.05를 쓰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쓰면 벗겨져. 그러면 그냥 그 강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쭉 쓰시면 돼요. 그리고 트레티노인을 되게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은 트레티노인은 각질 제거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세포가 턴오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지 인위적으로 엑스폴리에이트를 하는 그런 성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피부가 자꾸 벗겨지니까 트레티노인을 쓰면 내가 피부가 얇아지는 것 같아, 자꾸 각질 제거가 되는 것 같아. 그건 대부분 맞지 않는 강도를 너무 자주 썼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물론 트레티노인을 처음 쓰실 땐 벗겨지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 2달 이상이 됐는데도 계속 벗겨진다 하면 그건 원래 강도가 잘못됐거나 빈도수가 잘못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드로코이논, 트레티노인 이게 일상적인 피부에는 그 컨비네이션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드로코이논 아침에 쓰고 트레티노인은 일주일에 한 번, 안 쓰는 날은 하이드로코이논 밤용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 부가적으로 포인트를 하나 더 넣자면 비타민C 잡티 제거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타민C는 사실 아까 말했던 그 효소를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애는 아니에요. 걔랑 쿠퍼라는 아이언이랑 같이 합쳐져서 그 효소를 활성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도움이 되긴 하는데 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에 비해서는 약간 약발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비타민C만으로는 잡티 방지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비타민C도 쓰고 싶고 하이드로코이논도 쓰고 싶다 하시면 저는 5박이의 리액션이에요. 이거는 프레스크립션이 필요하고 처방전을 해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5박이에 비타민 C, 에스코빅 애시드 10%, 그다음에 하이드로퀴논 4% 합쳐진 걸 아침에 써요. 이건 처방전으로 따로 나가는 크림이고 저녁에는 하이드로퀴논 그냥 4% 있는 거를 쓰고 그걸 쓰지 않는 날에는 5박이에서 같은 라인이에요. 5박이에서 나오는 트레티노인 0.025 아니면 딸에 따라 0.05를 쓰고 있긴 해요. 트레티노인은 처방전이라고 해도 브랜드가 있고 지네릭이 있어요. 근데 브랜드를 굳이 쓰는 이유는 브랜드엔 대부분 글리세린이라든지 뭐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든지 약간 수분을 좀 홀드해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브랜드로 써요. 가격 차이도 그렇게 안 나요. 뭐 지네릭 브랜드로 갔을 때 뭐 40불을 낸다 하면 이제 브랜드 네임을 갔을 때 대부분 60에서 80불, 조금 넘게는 90까지도 가요. 물론 브랜드에서도 알트레노 같은 거는 처방전이 있어도 300불까지 올라갈 수는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걔는 처방전이 약간 인슈런스에서 어프로브가 되면 그걸 쓰시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오박이도 충분히 좋아요.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던 게 에젤리릭 애시드. 에젤리릭 애시드는 같은 효소를 막아주기는 해요. 대신에 에젤리릭 애시드는 비타민 C, 그 다음에 트레티노인을 못 쓰는 사람이 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손님들이 오고 특히 저는 백인 언니들이 많이 써요. 백인 언니들은 홍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동양인 분들도 가끔 홍조가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홍조랑 비타민 C랑 트레티노인이랑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에젤리릭 애시드를 쓰는데 앞서 말했던 두 가지 인그리디언트보다는 잡티에 한해서 좀 약발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대부분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홍조 동반 여드름이나 홍조 동반 잡티가 오거든요. 그걸 눌러주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에젤리릭 애시드를 처음에 접근하실 때 그걸 쓰시고 나중에 피부가 좀 더 튼튼해지고 홍조가 많이 완화됐을 때 하이드로퀴논이나 트레티노인을 같이 올려드리는 편이에요. 에젤리릭 애시드도 이게 브랜드가 에젤리릭 애시드는 되게 간단해요. 미국 기준. 한국에서는 아젤리산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누가 얘기를 해줬었는데 근데 그게 20%로 나오거든요. 근데 에젤리릭 애시드는 15%가 제일 약간 좀 스테이블하고 약간 일상적으로 썼을 때 효과가 좋다고 많이 나와 있어서 전 처방전을 할 때 15% 처방전을 걸어드리고요. 만약에 환자분 그러니까 손님분 보험이 되게 좋아서 브랜드가 커버가 된다 하면 피네시아라는 브랜드가 좋아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미국엔 현재 지네릭 브랜드가 있고 지네릭 브랜드가 있고 브랜드명으로 피네시아가 있는데 피네시아는 거품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쓰실 때 되게 용이 쉽게 발림성 좋게 쓰실 수 있는데 만약에 지네릭 브랜드로 간다 하면 지네릭 브랜드가 크림으로 좀 약간 화장을 할 때 이게 밀려요. 선블락을 바르는 거라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녁에만 이렇게 처방을 드리긴 해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말이 정말 빨랐는데 결과적으로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에젤리릭 애시드 여기서 태기를 하나 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만 쓰셔도 잡티가 막 진해지진 않아요. 제가 3개월 전에 마지막 레이저를 했었는데 약간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레이저도 사실 저도 시술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계속 시술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시술하는 게 좋고 웬만하면 뭐 토닝은 좀 예외긴 해요. 토닝은 예외인데 뭐 리서페이싱 레이저를 하신다거나 했을 때 기준으로 1년에 2번 정도가 저는 맥스라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는 좀 많이 시술을 좀 때려드려요. 뭐 이미 개선할 게 너무 많으면 한 2-3번 정도 하고 약간 그 환자분을 한 1년 정도 트래킹을 하면서 그 다음 해에 뭐 한 번, 2번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레이저를 그러다가 이렇게 크림으로 관리를 하다가 난 그래도 너무 좀 지금 문제가 시급하다 레이저를 조금 해야겠다 하시면 레이저를 고르시면 되는데 레이저는 종류가 정말 많아요. 우선 한 파장으로 치는 레이저도 있고 2파장, 3파장으로까지 치는 레이저도 있고 아니면 아이페일처럼 여러 파장을 다 치는 그런 라이트 테라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르실 때 어떤 잡티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기미가 있다. 이게 육안으로 보이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기미는 특성적으로 양쪽 오른쪽 왼쪽 똑같이 나와요. 만약에 시메트릭하게 양쪽에 잡티가 있다고 하면 내가 기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해요. 기미가 있다고 가정했으면 우선 레이저를 치기 전에 하이드로퀴논 같은 성분은 필수예요. 그거는 안 하면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미기가 보이는 환자는 하이드로퀴논이나 적어도 에젤리릭 애시드가 한 달 이상 처방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시술 안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미 기준에서 레이저보다는 레이저 토닝이 조금 더 안전하긴 해요. 이 레이저 토닝은 되게 막 토닝하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말은 토닝의 컨셉인 거예요. 내가 레이저를 치잖아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쭉 치잖아요. 근데 레이저 토닝은 좀 쉬어. 그 다음에 다시 쳐. 이 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양인의 피부는 열감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열을 좀 식혀주고 쳐주고 식혀주고 쳐주고 그래야지 이 멜라노사이트이 약간 빡칠 시간이 없어요. 멜라노사이트는 누가 자기를 쳤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스피드로 치는 게 레이저 토닝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리긴 해요. 그래서 레이저 토닝은 기미나 그런 데 좀 더 안전하게 쓰이긴 해요. 단지 레이저 토닝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미가 좀 큰 게 있다. 그러면 장기간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그러니까 한 20회 이렇게 추천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난 레이저 토닝 그렇게 하는 거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시술을 해드릴 때 마이크로 니들링으로 좀 잡티를 좀 깨요. 대신에 마이크로 니들링 할 때 여기서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링은 안 돼요.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링 열감이 들어가잖아요. 열감이 최대한 없는 게 좋아요. 기미 한에서.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링을 좀 깨요. 그 다음에 레이저 토닝을 3번 해요. 그 다음에 상태를 봐. 그 다음에 마이크로 니들링 또 해요. 그 다음에 또 레이저 토닝을 몇 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년에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게 천천히 진행을 하는 편이고 중간중간에 하이드로크린을 넣었다 뺐다 계속 안내해드리는 편이긴 해요. 이거는 기미 있을 경우 이야기예요. 만약에 내가 기미가 아니고 뭐 점이 딱 하나 뭐 그런 경우 거의 없긴 해요. 사실 하나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레이저 파장을 선택하셔서 시술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레이저 동양인이라는 걸 기준했을 때 아무리 맞는 파장의 레이저 시술을 하셔도 멜라노사이트를 어느 정도 눌러놓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 그냥 하는 편이라도 하이드로크윈은 앞에 한 개월 처방하고 레이저 하실 때 같이 동반해서 1개월 처방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이렇게 되게 텀을 천천히 두고 하는 편이에요. 우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피부과 가면 패키지로 많이 팔잖아요. 저는 패키지를 팔진 않거든요. 레이저 토닝이나 레이저는 그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이 패키지를 하면 꼭 그걸 다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고 왠지 그 패키지를 다 하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잡티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되게 주기를 두고 천천히 봐야지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 특히 너무 레이저를 막 뭐 3주에 한 번, 뭐 4주에 한 번 이렇게 계속 쭉 치면 피부가 약간 과민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딱 한 포인트는 보습이 되게 중요해요. 이 보습이 중요한 이유는 뭐 피부 장막 다 좋죠.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보습이 안 되면 피부가 화가 나요. 화가 나면 이거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호하는 방식으로 잡티를 내려놔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화를 나지 않게 하는 게 잡티 관리에는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림을 되게 보습제가 좋은 크림을 쓰는데 요즘 히알루산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히알루산은 수분을 끌어오는 거지 막아주는 애는 아니에요. 내가 수분을 끌어왔는데 막이 생기지 않으면 다 같이 날아가요. 걔는 자기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잡아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히알루산 앰플을 쓰겠다. 좋아요. 그러면 그 위에 뭘 덮어줘야 돼요. 대부분 페리알코올, 글리세린 이런 성분이 들어가는 위에 이렇게 오클루시브 같은 계열의 크림을 위에 꼭 발라주시는 걸 추천해요. 이게 단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정말 빠르긴 해서 밑에 코멘트로 좀 달아놓긴 할게요. 가서 밥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에 또 오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세요.